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 환율 이야기 참 많이 하죠. 환율 꼭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영상들 보면 복잡하게 설명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 같은 장은 나는 감이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몰라도 되겠지 하다가 수익이 왜 줄지 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추가 매수 하려고 환전을 언제 하지 봤더니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요런 생각에 환전을 못합니다. 그런 고민하는 사이에 내가 사려는 주식은 올라가 있어서 이 환율 이 자식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실 건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환율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10분만 내게 필요한 환율에 대해서 알게 되실 테니까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화를 외화로 바꿀 때 얼마의 가치로 바꿀 수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장치입니다. 양쪽의 돈의 가치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게 반복이 되겠죠.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수출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환율이 내린다 그러면 수입하는 기업이 좋아지겠죠. CJ 제일대상 그리고 한국전력과 같은 기업들이 좋아지는데요. 환율이 내릴 때 현대차 다니는 친구랑 한국전력 다니는 친구와 함께 보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한 친구는 지금 좋지 않다 그러고 다른 한 친구는 호황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좋은지 나쁜지를 봐야 합니다. 기사에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건 다 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로서 앞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에 따라서 환율의 관점이 또 달라집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 투자 중이다 할 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환율이 내려가서 원화를 외화로 바꿀 때 싸게 많은 돈을 환전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외화를 사서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다가 마지막엔 결국엔 다시 찾아오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투자를 끝냈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서 더 많은 돈을 원화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때 외화 통장을 만들어 놔서 이 통장으로 옮겼다가 환율이 올라갔을 때 다시 원화로 바꾸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율이 내려갔을 때는 외국 적으로 더 투자를 하고 올라갔을 때는 다시 원화로 찾는 이런 사이클을 가져가는 게 제일 아름다운 이상적인 투자입니다. 우리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한국 주식에 투자 중이다 이랬을 때 환율이 내려가면 해외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싸게 느껴지고 매력적인 투자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환율이 올라가면 반대로 떨어지는 기업들도 속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인지 수입인지 내수 기업인지를 어느 포지션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시장의 큰 흐름상에는 환율이 내려갈 때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 상승할 수 있지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만 안 오르고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포지션을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잘 모르는 기업보다는 시총 상위 있는 기업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환율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 투자 포지션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환율이 오르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고 내려가면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환율이 어떤 경우에 오르고 내리는지를 알아야겠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진짜 많은데요. 그 중에 중요한 딱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다른 국가보다 이율이 좋다면 투자 매력도가 상승해서 외화 자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의 매력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우중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수출이 많아지면 당연히 외화벌이가 되니까 들어오는 달러가 많아지게 됩니다. 반대로는 수출이 잘못되면 그 전에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덜 벌게 돼서 달러 부족 형상이
상승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환율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면 당연 조금 더 안전 자산에 돈이 몰리게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금과 은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증시가 하락하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경제가 좋다면 너도 나도 모두 상승하는 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그런 주가 상승폭이 더 크겠죠. 이것과 동일하게 신흥국에 투자하는 선호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했다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매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환율과 지수를 비교해서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차트는 원달러 환율이고 오른쪽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1년치 차트를 보고 있는데 두 그래프가 반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는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코스피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외화 자본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랬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3달 동안 매수세가 누가 셌나 봤더니 역시나 외국인 자본이 많았습니다. 3달 동안 3조 7천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지금까지 외국인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많이 하락해 있는데요. 이럴 때 좋은 기업 탑3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스코가 있습니다. 철강석, 석탄, 스테인레스 스틸을 수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했을 때 상당히 좋게 보는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뚜기가 있습니다. 오뚜기는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식품의 원재료를 수입해서 국내에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볼 수 있는 기업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수입도 안 하는데 왜 좋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한항공은 외화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외화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환율이 하락했을 때 좋게 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스코랑 대한항공 주가가 많이 올랐죠. 환율 하락한 원인도 요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환전해도 될까입니다. 조금 더 있다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원달러 환율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나타낸 겁니다. 두 가지의 뾰족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뾰족선은 IMF 때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뾰족산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IMF 때가 더 컸던 거는 IMF는 우리만의 문제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모두의 문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올라갔나 봤더니 이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게 안 오면은 이 박스권에서 횡보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하면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원달러 환율을 볼 수 있는데 이 박스권의 끝단을 보게 되면 1050원이랑 1250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 많이 떨어져 봐야 16%고 최저점에서 많이 올라봐야 19%입니다. 이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그래프지만 제가 왜 그래 봐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0년도에 애플이란 주식을 샀다면 6년 동안 1000%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달러 환율을 조금 더 싸게 환전해보겠다고 이거를 계속 끌다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종목을 매수 못해서 이런 1000%의 수익률을 못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달러 환율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에 이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업황이 좋을지 검색하는 게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도 거의 많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사냐 마냐를 결정하는 것보다 지금 환전을 하시고 내가 사고 싶은 종목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의 포지션이 어디인가입니다.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지,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국내에 투자하고 있다면 나는 수출인지 수입인지 어느 종목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고 포지션을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박스권을 기억하자 합니다. 그래서 1050원이랑 125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50원에서 가까워진다. 그러면 당연히 그쯤에서 환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 예정 종목이나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업황과 실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율이 어떤지를 보는 것보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과 실적이 어떤지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